클로징 벨라이 호.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항상 방송이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집에 가서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댓글도 처음부터 끝까지 댓글에 대댓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뭐가 이제 있었나요 오늘? 아니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금요일에. 제가 이제 망언에 가까운 뭔 말했더라? 2,500에서도 잘 사고 파시던 분들이 왜 4,000에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힘들어하냐. 하시냐. 그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처와 불편함과 이런 거를 또 이제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올랐죠, 오늘. 예, 2% 올라서 4,089. 네. 예. 이런 댓글이 있네요. 진짜 모니터를 하는데 그렇게 콧물을 먹어?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예. 아픈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다 봐요. 그 비염약을 먹고 와라. 네. 감기약 먹어라. 심지어 뭔줄 알아? 난 둘 다 먹어. 난 코감기약이랑 지르텍 둘 다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머리 위에 공조가 있는데 이게 먼지가 이렇게 쫙 내려오니까 맞아요. 그냥 뭐 PD님 탓도 아니고 이 사무실 환경 분위기.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올랐잖아요. 오늘 뭐 좋게 코스피가 아침부터 강했는데 네. 종가가 제일 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94% 올라서 4,089. 야, 오늘까지 떨어졌으면 전 죽일 놈 되는 거였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예. 코스닥이 0.55% 오르면서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7.8% 올라서 60만 원 다시 회복해서 60만 4천 원. 네. 삼성전자가 3.6% 올라서 다시 한번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10만 700원. 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강해요, 시장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강하고 후반 들어서 약간 흔들거리는 것 같은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고 안 죽고 살아나죠. 네.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FOMC. 회의록 그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상법 개정. 상법 개정. 와, 너 다 꿰고 있네. 열심히 이야, 공부하고 뭐 왔잖아. 애널리스트 준비하나 봐요. 어마어마하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돌아온 슈퍼위크 5천으로 향할 것인가 민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이 슈퍼위크를 함께 견뎌내 주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김재규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4천선은 좀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계속 이렇게 된다면 3,900에서 한 4,100 사이의 기간 조정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장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뭐 사실 아침에는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지난주로 좀 복기를 해보면 금요일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일부 모델에 대한 가격을 높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부분들과 함께 약간 버무려지면서 제가 항상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오늘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다라는 내용들까지 좀 같이 붙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오늘 뭐 환율도 지금 후반부에 다시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거 추이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데에서는 잠깐 하방 경직이 아니라 잠깐 밀려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게 지금 파란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전의 상황에서는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은 종가가 거의 저가로 마감이 됐죠. 하지만 미국 시장
본부장에서도 반도체 쪽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 뭐 7대 그룹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죠. 많은 투자금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환율이나 반도체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위 업종군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여쭤볼까요? 생각보다 강했어요. 역시 하이닉스가 일을 다 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마이크론보다 더 강했다는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싶고요. 마이크론도 전일 빠진 게 3.몇 %인데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4.몇 %. 우리가 워낙 금요일에 많이 빠져갖고 금요일 빠진 거를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원탑이죠. 네, 원탑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소부장도 괜찮았고 뭐 일부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내일 모레 급히까지를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심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금요일날 파신 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이 한 390개, 하락한 종목이 490개.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조금 쉬고 있는 업종에 대한 매도도 나오는데 반등할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쏠려서 걔네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서 마치 3,900에서 다시 4,000이 와서 회복된 듯한 움직임이지만 사실상 보면은 다른 데서 뭐 더 많이 빠지고 걔네는 살짝 회복을 못하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예,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쏠림 현상 요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15만 9천 원 가다가 10월 말 그렇죠? 10월 말 11월 초 모일 때 15만 9천 원 가다가 그쵸? 15만 9천 원 가다가 쭉 떨어져서 13만 2천 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떨어졌을 때 회복을 하는 애들은 이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애들 정도 뭐 신고가 내는 이수페타 이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또 소부장 중에서도 소외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이게 뭐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간 계속 이런 모습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삼성그룹과 SK그룹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뭐 장비주나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과연 현금의 여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인 것은 저는 뭐 당연히 주가 흐름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로의 쏠림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온 것들 중에서 60% 이상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쏠림 현상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그동안의 강세보다는 다른 쪽에서도 좀 더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은 조금씩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확실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따로따로 보이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PCB 관련주들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 뭐 장후반부에는 심텍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코리아 서킷도 많이 올라왔고요. 뭐 모듈 PCB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T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섹터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이제 특징적으로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디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몰려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좀 옮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형주 강세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 반도체를 봤을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본부장님한테도 더 네,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땡땡땡 한번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민님이 업종의 업황까지 좋아져야 오르는 거지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반도체만 오르는 게 또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솔림 현상에 대해서 지금 업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김동민님 또 들어오셨고요. 아 드가님이 땡땡땡. 예, 우리 그 전효민님께서는 네. 수능이 계세요. 예,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구나.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땡땡땡 CKCS님 스타벅스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연구 결과 관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 아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퇴근길 라이브나 아니면 아침에 영진이 형 하는 그 프로를 해야 이거 좀 딥하게 얘기하는데 뭐 간단히 왜 얘기할 수 있지. 우리도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할 수 있어요? 간단해. 맨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스타벅스님. 네. 맙소사돌님께서 환율 와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라디님, 금바위님, 김동민님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 KH님, 네. 그리고 추른양님, 토반님, 권종근님. 네. 네. 지단소님이 20년 만에 찾아온 아시아 강세장이라고 하셨고요. 아시아 강세장. 오늘 환율은 1,458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똔똔 지금 50원대로 내려가서 똔똔 찍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이는 0.2% 하락. 상해종합도 0.6% 마이너스. 네. 항생도 1%대 마이너스고요. 대만 각권 지수만 0.2% 상승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아웃퍼폼 맞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또 떨어진 게 일본이 뭐 2% 떨어졌을 때 우리가 2배로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도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엄청 좀 큰 것 큽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가 또 아웃퍼폼 했다는 거. 네. 다른 분들 또 뭐 읽을 거 있을까요? 암살자님이 그냥 사라고 지금도 그냥. 책임하게. 예. 예. 아 근데 지금도 저가다라고 하시는 증권사들도 많더라고요. 뉴스를 봤더니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렇군요. 저가 매수. 아, 우리 저기 전효민님은 이번에 한국사 1등급 맞으셨대요. 네. 진짜 보신 거예요? 네, 진짜 수험생이죠. 저희 중학생도 챙겨봐요. 청와대도 보고 있고. 와. 얘기했잖아. 국회의원도 보고 있고. 예. 아 진짜라니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로. 예, 예.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식 매매. 다 막 이렇게 공부는 가르쳐도 주식하는 거, 재테크하는 거, 경제관념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어디서도. 대학과도 안 가르쳐주고. 예. 그런 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 안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왜요? 기득권서는 자기만 돈 벌고 먹고 살라고 애들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요? 돈 되는 건 갑자기 안 너무 가르쳐 줘. 진지합니다. 돈 되는 건 안 가르쳐 준다고. 돈 되는 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가외 선생이 따로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하는 거고 어. 원래 그 돈 버는 사람이니까 학교 쓸데없이 대학 가봤자 소용없는 게 이제는 한 10년 30년 내에 이루어지면 이제 대학 가는 사람 많이 줄겠지. 4년 가봤자 뭐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데 예. 공부하는 학자들은 가고 또 갈 사람이 가겠지만 50% 이상 대학 가는 걸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 안 가는 사람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딴 거 보겠죠. 그럼 저절로 배울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맞고 수요가 늘면은 거기 공급도 따르고. 지금은 그런 거 해봤자 누가 오겠어? 안 오지. 그러게요. 아 역시 기득권이셔서 네. 기득권 마인드를 되게 잘 알고 그러네. 잘 알고 계세요. 기득권은 나이가 되는 기득권이 아니고 예. 이스태블리시가 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상속해지는 게 그 돈만 상속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네. 체계도 상속해지기 때문에 그 쉽게 못 들어갑니다. 아 연봉 높은 기득권이죠. 아니 그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권력을 잡지 않으면 다 한순간에 망가지는 건데 뭐. 권력이 최고예요. 네, 권력, 파워. 근데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방송 본다고 생각하면 아 너무 좋죠. 약간 뭔가 미안한데. 재밌잖아. 미안한데. 알겠습니다. 제 3시 34분 네. 지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가 1.94% 조금 더 올랐네요. 네. 네, 4,089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지금 며칠입니까?
한 3주째 좀 쉬고 있네요. 4,200선에서 4,000선 조금 떨어지고 3,800, 3,900 가다가 다시 4,000 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1월부터 계속 쉬었네요. 이때가 11월 3일 월요일부터 지금 11월 17일 오는 동안에 계속 쉬고 있습니다. 예, 요때부터 딱 그거였거든요. 9월 끝나요? 음력 9월. 음력 9월 시작. 언제 끝나? 이때가 시작. 해가지고. 예. 아마 이번 주 음력 9월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4,089. 그리고 코스닥은 0.53% 상승 902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 보여줘야지. 여기. 그렇지. 오. 이렇게 902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움직일게요. 예, 여기. 자, 이게 이제 수급인데 네. 외국인이 막판까지 좀 땡겼습니다. 요 오. 핑크색이 외국인. 그래서 코스피 초반부터 이제 외국인이 좀 샀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주식 매도를 하면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지난주에 진짜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일별 현황 한번 볼까? 일별 현황. 막 2조 팔고 외국인. 막 이랬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외국인 5천억 오늘 샀잖아요. 지난주에 2조 3천억 팔고 4,200억 팔고 1조 7천억 팔고 2조 팔고 2조 2천억 팔고 1조 6천억 팔고 8천억 팔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지난주 1조랑 같이 이번엔 또 5천억을 좀 사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오늘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막판까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플러스로 755억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 요게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재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장 마감되고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11월 13일 그리고 10월 24일 빼고는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조금 이따가 환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뭐 자금의 유출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 자체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미국 쪽에서도 뭐 워렌 버핏이 뭐 알파벳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AI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뭐 코스피는 21선 반등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지금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을 지수 자체를 기술적으로 보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종합주가 지수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땐 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좀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5일선까지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연말에는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모습.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 나와서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라는 말씀 드려왔는데 오늘로써 뭐 외국인들이 좀 연속성을 가지고 순매수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PCB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환율이 장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장 후반부에는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환율 같은 경우도 잠깐 하반 경직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안정이 됐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뭐 7대 그룹이 850조 가량 2030년도까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뭐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뭐 SK그룹 그리고 한화그룹 전부 다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대규모 투자라고 한다면 미국에다 투자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나서 계속해서 뭐 대규모 투자라고 한다면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오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요거 보시면은 일단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국내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조금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됐고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하나만. 사실 지난주에 네. 김장현 본부장님께서는 뭐 자료를 준비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네. 지금 아까 준님께서 환율이 1,450원인데 예전과 비교하면 사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낮은 수준이어서 예전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1,500원 이상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환율 상황이 원화 약세 자체가 조금 더 심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그 예전에는 킹달러 그래서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달러가 강해서 다른 나라 통화는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지금은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올라갈 때 되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환율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환율이 튀어오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죠.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자금이 어떤 형태로든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국내 모기업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은 이번에 나온 거고 10월 달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워낙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CDS라고 하죠. 우리나라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짧게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가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더 가볼까요, 시황?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그룹들이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오네요. 알파벳에 6조를 베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알파벳이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AI 빅테크 재평가, 뭐 포트폴리오 전환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알파벳을 6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뭐 애플을 좀 줄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원래 워렌 버핏이 이런 기술주에다가 투자 안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뭐 드러켄 밀러라든지 켄 피셔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 AI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했다. 알파벳 쪽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닷컴 버블과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쪽에 있는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까지도 좀 많이 밀어줬다, 푸시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 또 특이점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이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뭐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지 마라. 중국에서 이제 자국민의 일본의 여행이나 유학을 자제하라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갈등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본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들이 748만 명이라고 해요.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여행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막 나오고 아까 보니까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뭐 반도체 AI 거품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내용들로 인해서 일부 섹터들이 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사수에 좋은 것 같은데 저거 일본 안 가면 맞아요. 이게 좀 중국 사람이 어디 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나오는 중국향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한알령이 해제되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됐었던 기업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중국인들이 일본에 진짜로 안 가게 되면 4분기와 2026년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롯데관광개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네. 다른 카지노 기업들에 비해서 그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가 월등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시장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사수에 좀 기대해도 돼요? 그러게 주가가 반응을 세게 했어요. 네. 롯데 관광개발. 좋잖아요. 파라다이스당 5%. 근데 일본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위험하잖아. 나라 일본이? 자체가. 곰 요즘 엄청 나와. 곰. 곰이요? 그리고 뭐야 그 태풍인지 뭐 그런 거랑 아, 지진 나잖아. 아 지진 나지. 그거 엄청 위험하지. 우리나라는 안전한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오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뭐 시장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시장 뭐 상승 하락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뭐 반도체 IT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뭐 제약바이오, 의료 AI도 좋았고 카지노도 좋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단 마이크론이 4% 상승. 왜 저 화면에는 안 바뀌죠? 네. 제 화면엔 바뀌었는데 저기 화면에 안 이거 바뀌어가지고. 좋은데? 이거 딱 좋은데? 제가 넘겼거든요. 저거를. 네. 말씀해 주시면 넘겨주실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뭐 마이크론이 4% 상승을 했다. 근데 여기 삼성전자가 일부 반도체 공급 가격을 60% 인상했다는 내용들이 좀 붙었죠. 저기 지금 안 바뀌고 있는. 아니 그게 그 노트북 그게 아, 요걸로. 네, 그렇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아니 저희가 이제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 노트북을 하도 이제 진행자들이 꽂았다고 막 그러니까 노트북 바꿨죠. 이걸 싹 바꿔주셨어. 근데 이제 진행자들이 노트북 신식을 못 따라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조금 오류가 네. 있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뭐 실적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가격을 60% 인상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4의 매출 총이익과 캐펙스 증가율 비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네.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캐펙스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 기업들이 과연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라는 고민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버블이라는 말도 있고요. 수익성이 나오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시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AI 버블론이라는 것이 반도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면 저는 매크로적인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뒷받침하는 명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옆에서 다른 놈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뒤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쇼티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뭐 디램이라든지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쪽에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고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CCL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두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파미셀이 아니라 동박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회로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거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회로박.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지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회로박과 관련돼서는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공급 과잉이 나오는 쪽은 주가의 탄력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MLB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죠.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런 데 이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목들을 추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요거 뭐 회로박, 전지박, 찰리박, 마카오박. 오늘 뭐 PCB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목표 주가 뭐 한 15만 원, 16만 원 나왔기 때문에 27년까지 땡기면 목표 주가 근처에 갈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또 쫓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많이 올라와서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쇼티지가 임박된 종목들은 임박한 지금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지. 일어나고 있어요. 요것들은 지금이라도 공략해 보면 안 돼요? 예전에 네. 우리가 심택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심택이. 근데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만약에 미스가 나서 급락이 나오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MLB 쪽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CCL과 관련되어 있는 두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밸류 체인으로 만들어서 공략을 해보시면 그래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쨌든 대장주 위주로 지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뭐 반도체와 IT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뭐 PCB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도 추가적으로 드려보고요. 또 제가 반도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반도체에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와 관련되어 있는 ABL 바이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을 뭐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다. 약간 애매하다. 이런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인수라든지 뭐 라이센싱 아웃을 해가지고 사간 기업들을 보시면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GSK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난주 월요일날 수요일날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전 여전히 그게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정을 받은 셈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1조가 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약품들이고 요건 이제 또 이제 비만 쪽과 관련돼서 이제 규모가 크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요한 거냐면 특허 만료 시기가 대부분 지금 도래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 5년도, 6년도 여기도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도 2026년도, 2028년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가 인하를 하고 있죠. 약가 인하를 하고 있고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럼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약가 인하를 해서 고객이 많아진다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구간이죠. 약가 인하에 본인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하게 매출을 만들어냈었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돼 버리는 시기가 막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특허를 연장하고 싶기 때문에 제형 변경을 하는 것이고 플랫폼사들과 계속해서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혜자를 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다.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항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의약품의 만기가 만료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S&P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자료 잠깐 보여주시면 뭐 기술 이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때 기대하시면 좋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ADC, 이중항체, GLP-1, RNA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이 있는데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저기 뭐 방사성 의약품은 모르겠고 위에 4개는 전부 다 그냥 주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주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ET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네. 딱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그렇게 뭐 간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예, 갔어요. 바이오맨이시니까. 밀고 계시다니까 예,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예. 작은 기업들도 좀 갔어요. 예. 아니 사실 근데 뭐 LNC 바이오는 11% 갔고 동국제약도 7% 갔고 D&D도 뭐 장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가로 해서 장중 신고가 기록했고 네. 보로노이드 역시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뭐 그렇게 간 애들이 꽤 있습니다. 예. 삼천당도 좀 다시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오스코텍도 오늘 신고가네. 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요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기업도 오늘 잘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이제 DAC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체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ADC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좋아하시네. 근데 엄청 좋아. 그지? 바이오를 따로 만들어줘야겠다. 뭐라고? 만들었잖아요. 오름 테라페틱스 이름이 일단 좋잖아. 이런 게 올릭스처럼. 그러네. 오래네. 요즘에 뭐 이름 따라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오름 테라퓨틱스, 오름 테라피틱스. 로키드 헬스케어 뭐 이런 거 많이 올라가요. 로킷 헬스케어 로켓처럼 쏘잖아요. 예. 아, 기가 근데 막힌다. 요즘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업.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시가총액이 1조 정도는 나와요. 요 로키드 헬스케어는 의료 AI 쪽이니까 좀 빼놓고 다른 기업들은 오름 얘기하고 있었잖아. 오름 테라피틱스 알겠습니다. 먼저. 요거 이제 뭐가 좋은데 이거요? ADC보다 좀 더 이제 앞선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DAC. DAC.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와 좀 다른 건데 전 세계에서 요 오름 테라퓨틱스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오늘 보시면 인투셀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ADC와 관련되어 있는데 변동성이 잘 나왔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그동안 좀 변동성이 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공이 이쪽이에요. 제가 제약 바이오 이쪽 생명공학 쪽이라서 아 대학교 때 전공이? 네, 제가 이쪽이 전공입니다. 진짜요? 네, 네, 가만히 듣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과 이게 무슨 과예요? 저는 생명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이제 경영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전공을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근데 그러니까 요즘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일라이 릴리를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일라이 릴리가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런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평생 보유하시고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고 너무 예전처럼 안 좋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하고 주가는 사실 완전 다른 건데 그죠. 이제 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인가 어젠가도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올해까지만 해서 벌써 그 16건 대형 계약 체결됐고 맞아요. 그게 20조 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또 20조 원 넘어간다. 우리나라가. 또 이런 이야기 해서 다음 빅딜은 어디냐 뭐 이런 걸 좀 찾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신 게 지금 트렌드에서 물론 이거는 제약바이오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시청자가 빠지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이 나가시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산업 자체는 또 이제 대형으로 또 성장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맞아요. 꼭 알아두긴 해야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 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여기 4년 하셨나요? 4년 하셨죠?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언제가 지은 점 아니지. 예.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한테 잠깐 넘어갔다가 조금 더 시황 네.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침에도 우리가 다루긴 했지만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네. 금요일 날 반도체가 흔들흔들 걸었을 때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10만 전자, 60만 닉스가 다시 회복한 시점, 그리고 이수페타나 심텍 같은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불을 뿜어준 이런 상황들,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은 이수나 두산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죠. 우리가 소부장이라 할 때 반도체 소재주, 장비주 하면은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주식적으로. 소부장을 살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것이냐. 안전하고 삼성 하이닉스 하는 게 낫겠죠. 소부장은 실적이 미스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부장이 10개 있으면 잘못 집으면 개판된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소부장이 할 때는 실적과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면 쉽지가 않아요. 예. 삼성은 들어가는데 하이닉스는 안 들어가고 마이크론 들어가는데 뭐 복잡한 말이에요. 근데 이수하고 두산은 원래부터 태생이 다르죠. 걔네는 다이렉트로 빅테크와 거래하는 거지. 이수는 누구? 주로 구글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산은 CCL인데 엔비디아가 또 직접 커스터머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뭐 싸우고 이런 건 관계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PCB의 대장주가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많이 왔다. 100만 원, 뭐 130만 원. 그러니까 이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갈 때는 마치 저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64만 원 왔을 때 100만 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보고 들어왔어요. 전재산 파서 이렇게 얘기 못 하듯이 그런 레벨 비슷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공부하시고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는 내후년 거 40배 정도 쳐야지 130만 원, 140만 원 맞죠? 맞나? 140만 원 이렇게 이수페타 가는 거니까 이게 룸이 많지가 않아요. 룸이 10% 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신규 가입자는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신규 가입자는. 그래서 두산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산은 엔비디아 같이 가거든요. 두산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수는 뭐 구글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앞서 임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두산이 진짜 100만 원 안착하는지 볼 수 있다. 근데 둘 다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리즈롬을 하고 그 리즈롬 목표 주가에 거의 이제 10% 이내로 왔기 때문에 신규는 이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은 게 뭐야?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소부장이잖아요. 소부장 10개 중에서 잘 고르면 30% 확률 맞을 수 있는데 다 고르면 개판되니까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붙들어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금요일 빠지고 했는데 금요일에 9% 빠지고 오늘 6%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렇죠. 마이크론보다 더 올랐으니까 마이크론보다는 1등이구나.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두 번째는 금요일에 빠진 거 다 회복 못했죠. 그 나머지는 여지는 언제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다 한꺼번에 옮기면 아마 엔비디아가 진짜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까지 좋잖아요. 그러면 아마 전고점 64만 9천 뚫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반 이상. 또 반 이상? 반 이상. 그러니까 50.1%. 그다음에 50.1%. 반 이상.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냥 다시 또 58만 원 내려갈 확률 한 49.9%.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역시 안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아침에 뭐라 했어요. 60만 원까지는 따라가고 그 이상은 나 안 따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고 너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하이닉스 말이 삼성전자를 왜 싫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한테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내년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내년에 점프가 더 커. 점프가 더 큰 걸 본다면 누가요? 삼성전자가? 점프가 베이스가 낮으니까 올해. 근데 그걸 본다면 삼성전자가 15만 원 가는 게 빠질지 하이닉스가 한 90만 원 더 가는 게 빠질지 솔직히 지금은 까리까리한 상태가 놓여 있어요. 둘 다 간다는 건 맞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아니면 아까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관세가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그 얘기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년 중반쯤에 확 수요가 빠지면은 개판될 수도 있지. 그럼 둘 다 빠져. 근데 관세가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를 멈춰서 둘 중에 하나가 아작이 나면은 내후년 거를 못 땡기기 때문에 내후년 거 못 땡기면 15만 원, 90만 원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 단계인 한 12, 3만 원하고 한 80만 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거길 가지고 트레이드하자. 이게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오늘까지의 그런 흐름 보면 그냥 심리적
지지선으로는 중요 기준선으로는 10만 전자랑 60만 닉스가 맞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재규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들어온 상태고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잘 못할 때에도 결국엔 나중에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캐파 싸움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뭐 P5에 대해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 자체는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좀 더 진척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는 뭔가 그 1등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워낙 없던 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골칫거리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전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 IT 세트 수요까지 이 AI에 대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렇게 좀 기계단으로 옮겨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저는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결국엔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율 자체가 과거에 뭐 피크치보다는 당연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평균적인 외국인들의 지분율보다도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대한민국 증시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그쵸. 좋은 모양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 엔비디아 실적 고 여쭤보기 전에 그 디램 가격 60% 오른다는 뭐 그 쇼티지 얘기 주말 동안에 나왔었잖아요. 60% 삼성전자가 올리기로 했다고 기사 나온 그러니까. 거. 그래서 마이크론이 올랐죠. 그거는 뭐예요? 진짜 그러기로 한 거예요?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 어디지? 로이터인가? 어딘가? 로이터. 로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 32기가 그거에 따른 삼성전자의 네. 상승은 오늘 하이닉스보다는 왜 상대적으로 좀 약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까 휴대폰 다른 게 있잖아요. 네. 반도체가 100이 아니니까. 뭐 70이 될까? 이게 지금 70% 맞아. 70% 되면 마이크론이 한 4.몇 프로 올랐으니까 그거 70% 오르면 딱 되지. 3% 오르면 됐어요. 된 겁니다. 적당합니다. 하이닉스는 그대로 100%니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맞고 가장 네. 많이 빠졌고. 뭐 요 내용입니다. 메모리 가격 뭐 60% 올렸다. 뭐 삼성전자 11만 전자 다시 갈까? 뭐 이런 얘기. 이게 그냥 웃긴 거야.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했지만 이틀 전에 샌디스크나 이런 다른 데 포함해서 또 그 트렌드 포스에서 4분기 디램 가격이 평균 50% 오른다고 이미 디램 포캐스트 기관에서 얘기를 했고 이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포함되는 건데 이틀 전에 그게 나왔던 거는 금요일 날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거꾸로 됐잖아요. 정작 로이터가 삼성전자를 저기 사이팅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반응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망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원래부터 새로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에 빠진 게 호들갑이었다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털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9,000분인데 이거 또 하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시 7분이니까 4시 9분 안에 끝냅니다. 목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목표 주가처럼 목표는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 커피 먼저. 네. 이도연 돌체 구스토를 최초로 여러분 12만 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이렇게 예쁜 커피 머신을 들고 왔는데요. 스타벅스 텀블러랑 6종 사은품까지 세트로 나갑니다. 이 기계는 화이트도 있고요. 블랙도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에스프레소, 롱고, 리얼 아메리카노까지 완벽하게 추출을 해낸다고 합니다. 요거 맛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향긋해요. 이거 근데 혹시 그냥 통으로 마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마셨죠. 그렇죠. 요 두 분께도 나눠드리라고요. 아니요. 저만 아니에요? 먹을 겁니다. 이거. 예. 네, 드려요?
네, 한 잔 주세요. 멋있네. 예. 네. 네슬레 최신형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 맛이 어떨지 들을? 괜찮습니다. 네. 예. 본부장님 커피 안 드시니까. 네.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약간 향이 어. 좀 향긋하게 어. 커피집 전문 커피집에서 딱 내려서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약간 브라질, 뭐 에티오피아, 케냐 와. 여기 온 듯한 그 느낌이 가보셨어요? 확 올라와요. 어. 커피 향이 확 올라와. 어. 트름에도 그 향이 계속 올라와. 이야. 와, 너무 기가 막힌다 이 커피. 네. 예. 집에서 브라질을 느낄 수 있는 돌체 구스토 최초로 12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0대 제가 한정. 미각이 좀 예민한데 아. 스타벅스 느낌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드린다니까. 아 스타벅스 거예요? 아 그렇구나. 텀블러 그리고 네. 6종 사은품을 함께 드립니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저도 스타벅스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게 스타벅스 거. 캡슐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저것도 드리고 두 개를 텀블러. 드려요. 캡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봉투 저것도 드리고. 커피 엄청 맛있습니다. 너무 향도 좋죠. 좋죠. 네. 예. 그래서 각종 커피를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12만 원대 제품. 예, 진짜 싼 거예요. 이도현 씨가 거짓말 치는 관상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연락 오는 거 같아요. 얼굴 보고 사는 거지 뭐. 예. 이거 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은품까지 쫙 가져가서 200대 한정으로 팝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제품 더가 볼까요? 이거 알아요? 제품? 이거 일단은 이태리 전기담요 아, 이메텍이거든요. 전 이건 알죠. 알아요? 왜냐면 저 알아요? 유럽에 오. 가서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면 유럽은 그치. 온돌바닥이 아니잖아요. 안 돼, 그치. 추워 죽겠는데 어떡하지? 막 찾다 보니까 여기 이게 담요긴 한데 안에 만져보면 이 전기선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뽑는 데 네.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온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6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맞아. 히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탈리아 3대 장인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특히 이거는 26년 최신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좀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라서 혹시 이게 빨래가 안 될까 하는데 그냥 물 세탁 가능해요. 세탁기에 돌리면 돼요. 그 상태로 이 상태로. 오. 그리고 다시 전기로 쓸 수 있어요. 오. 이거 편리하네. 진짜 좋아요. 편리하네.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보고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한 브랜드에다가 전기 담요 저기 물 세탁도 가능하다고 네, 세탁 하고 가능한 게 진짜 양털 오버블랑켓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비싼 건 양털. 하지. 그러니까 여기 양털. 네, 이쪽은 이거고. 그리고 여기가 요즘 우리가 AI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대요. 진짜?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약간 좀 내가 더우면 얘가 내려. 약간 그렇게. 진짜요? 오, 맞아요. AI인데. AI라고는 안 했는데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이야. 있다고 그랬어. 네. 와. 그래서 이렇게 더워 이러면은 더워? 더우세요? 더우십니까? 오. 뭐 이렇게 하나 봐. 예, 예. 그래서 네. 자동 온도 조절 기능 6단계 온도 조절 네. 최신 모델입니다. 26년형 리퍼 아니고요. 예. 새 거예요. 이태리 네. 전기 담요 물 세탁 가능 15만 7천 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네. 구라 아니라고요. 구라라뇨 형님. 프로그 형님 진짜예요. 한번 눌러서 저 고정 댓글 링크 한번 눌러서 보세요. 그 진짜 설명이 다 써 있다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라니까 구라 아니라니까. 좋은 제품이야, 좋은 제품. 한번 보세요. 링크 클릭하셔서 꼭 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를 못해. 쭉쭉 더 가볼까요 뒤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뭐 서부 T&D 이런 것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는데 호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기업들도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장에 관심을 받는 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수익을 내에 있어서는 뭐 좀 외진 섹터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 전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종목 기준으로는 네.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최근에 방산주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2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것이 진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4분기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왔고요.
지금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요거 카이. 카이 일시적 지연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2연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8.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도 그래도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방산주들 보시면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그거 한번 교육 세션을 가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HTS 보여주셔야 돼요. 네, HTS를 보여주셔야죠. 예. 제가 HTS 인간 HTS. 요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되나 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ESC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예. 그냥 제가 나중에 그 차트도 가져올게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잘안 그 돼. 컴퓨터 왼쪽 모서리를 2번 팡팡 치면 새 거라서. 정신 쎄 차려 이러면은 정신 차려. 아니 그냥 그 PPT 보여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매매할 때도 뭐 과거에는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반도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목별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제일 약했는데 이제 2025년도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이연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뭐 아까 로키드 헬스케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요거가 좀 저는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AI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AI 뭐 하드웨어 이야기하다가 소프트웨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 AI 쪽이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23년도에는 요 파란색이 금융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2030년도가 되면 금융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가장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7년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요 의료 AI 쪽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약 바이오에서 좀 파생되는 섹터로서 의료 AI 쪽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들 말고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세 쪽으로 한번 쑥 훑고 가볼까요? 요거는 그냥 말로만 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니, 메리츠랑 오늘 저기 손해보험 쪽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삼성화재 4%, DB 손해보험 5%, 메리츠 오늘 9% 쫙 빠졌거든요. 네. 예. 일단 저는 지금 이 종목군들 말씀하신 종목군들이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메인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랑 같이 밀리면 반도체를 전 40% 담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20% 담고 그리고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좀 안정적인 기업들을 20% 담겠다. 현금을 20% 남겨두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비슷합니다. 오늘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조정 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 전 뭐 보험 쪽이나 증권 쪽이나 전반적으로 좀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갑자기 내일 시장에 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제 말이 바뀌겠지만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금융 쪽, 보험 쪽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 증권 쪽도 괜찮은데 증권 쪽은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아요. 증권 쪽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해보험 쪽과 삼성화재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은행주보다는 전 보험 쪽을 이번에는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왜 떨어졌냐니까. 오늘요? 오늘 저기 메리츠랑 DB랑 삼성화재 이런 애들이 좀 밀렸는데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메리츠는 신한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신선함이 없다. 이제는 예측 가능성만 남았다. 그러니까 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원래 14만 9천 원이었는데 14만 6천 원으로 빼버렸고 이게 지금 원래 신한이 메리츠 리포트 낸 것 중에서 다른 증권사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신한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 또 뭐 내렸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나왔는데 메리츠를 포함해가지고 뭐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이런 애들이 네. 그 순이익이 좀 안 좋았대요. 순이익이 줄었대요. 그 그럼 이거 되네. 손해보험률 이게 일률적으로 같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좀 줄었는데 보험료 인하에 대한 뭐 정책 압박이 좀 있나 봐. 이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네네. 게 제가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못 봤어요. 네. 못 봤기 때문에 좀 네네. 이상한 소리 했지만 정책적으로는 전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올해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손해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게 맞고 요게 이제 제도 개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제도 개선이 진행이 되는 게 2026년도부터 반영이 돼서 아.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은 게 좋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게 좋은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제도적으로 손해율이 낮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 실손보험. 근데 여기서 손해율을 낮게 제도 개선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요금 인상을 내년부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3분기와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낮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2026년도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험도 저렇게 잘 알아? 이야, 보험학과 아니죠? 바이오랑 또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부전공으로 경영했으니까 또 보험 하셨겠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은 오늘 그 금융주들이 거의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냐 증권주 요런 애들도 조금 떨어진 감이 있고 그래서 오늘 뭐 보험 그 은행, 네. 증권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요거는 저 미국의 금리 관련된 거 그리고 이창용 총재 그 블룸버그 인터뷰한 게 또 네. 여러모로 추가 분석들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 그런 프로젝션 요거에 따른 또 차이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보험사는 다른 얘기고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런 것 그게 더 크고 증권보다 증권은 많이 올라서 보험사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보험이 훨씬 높아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 재보니까 증권보다 보험이 낫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죠. 근데 사실은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른다는 거야. 그거 갖고 베팅해서 이쪽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지금 묶인 거야. 그렇잖아. 금리 내릴 확률이 48%라서 금리 내릴 확률이 25%가 아니잖아요. 네. 금리 내리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80%가 되면 어떡할 것이고 금리 내릴 확률이 만약에 15%가 되면은 와 이게 확실히 어떤 방향성이 잡힐 텐데 금리가 내릴지 올릴지 동전 던지기 게임 남았는데 네. 12월 10일까지 그걸 가지고 이걸 판단 그게 이걸 판단할 수 있냐 이거지. 금융지를 판단할 수 없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보시는 분들이 그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뭐 어차피 지금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화수가 또 있어.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도 우리가 또 오프닝 벨을 하니까 그래서 살짝만 그냥 코멘트만 해주시면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화수 요때 이번 주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업종이 많으니까 종목이 많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 이제 의견? 빅테크나 반도체에선 세 가지죠. 꼭지는 지금 엔비디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수까지 그렇죠. 내일 뭐 이틀까지 그거를 어떻게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대 심리가 아까 반 정도는 좀 더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흔들리거나 확 방향을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주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메모리니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장중에 움직이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오늘 어떻게 갔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 계속적으로 그 AI 버블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까먹을
싶고 싶겠지만 아마도 내년도 한 2분기까지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아까 뭐 저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구글 샀다 그랬잖아요. AI 안 좋아한다면서 근데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 그 버블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실적은 이미 나왔고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오픈 AI나 뭐 클로드라든지 엔스로피 포함해서 IPO한다. 그다음 각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회사채를 발행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얼마나 오버부킹이 되느냐. 이런 펀딩 이슈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걸 모든 걸 잠재울 정도로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목요일 아침에 보여주면은 당분간 확 내려가는데 그런 걱정은 그렇지 않고 MMO 하면은 MMO에 대답하면 그 AI에 대한 펀딩 이슈가 계속 남아서 AI 버블 논의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 아이, 이렇게 싸우고 버블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투자 계속 할 거 아니야. 버블이 확정되는 건 내년인데 투자 할 거 아니야? 네. 투자했으면 반도체는 슈트지겠지? 그러면 걔네 엔비디아가 얘네들은 잘 안 가더라도 밑에 있는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로만 잘 가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블론 계속 간다. 마이크론이 완전히 엔비디아 완전히 잠재우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 네. 근데 잠재우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반도체도 주가에 흔들림이 있으니까 저점을 사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섞어서 간다. 알겠습니다. 재규님도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한마디 해주신다면?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까? 어차피 나와봐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실망을 시켰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환율도 여전히 높고 오늘도 외국인 매도했다면 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수급도 좋아졌고 뭐 환율도 많이 안정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 일단은 그래도 상방에다가 좀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너무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매력적일 수가 있고 사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비슷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부러져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KCS님께서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무엇보다 감동을 줘야 돼. 와, 언제부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감동을 참. 근데 그거 젠스망이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펀딩 이슈가 있으면 딱 등장할 때 쫙 하늘에 돈 뿌리면서 나타나는 거지. 이야. $100짜리 쫙 뿌리면서. 좋은 아이디어. 네. 벌써. 그러고 돈 걱정 할 일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뿌린 것도 하고 위에서 확 터져서 확 내려오고 네. 이러면 잠잠해질 텐데 와. 한 일주일 갈 것 같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AI로 만든 홀로그램 영상이었어. 사실은 돈이 없었어. 돈이 가짜였어. 이거 뭐 블랙을 환상이었죠. 가지고 우리가 만든 환영, 거다 이러면 네, 고맙습니다. 예. 나는 아마 기업했으면 사기꾼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예. 되게 잘하시죠. 아니 알트만보다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4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투어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가셔야죠, 여러분. 수험생분들,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큰 시험을 잘 치러낸 우리 아이들 어떤 선물을 해줄까? 미국 가면 진짜 좋겠다. 노트북을 한 대 사줄까?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을 쓰고 싶어. 차는 너무 비싸. 그리고 젊은 놈이 차 타고 다니면 버릇 나빠져. 맞아. 그렇다고 돈으로 주기에는 좀 그래. 아니지. 경험. 요즘 시대에서는 경험 최고. 경험이 최고의 밸류구나. 예. 그럼 미국을 한번 보내야겠다. 잠깐만. 미국 마약 있고 막 그런 데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 위험해요. 그러면 최고의 지식인들과 함께 삼프로 TV 에스코트. 열정과 이 지식의 열망을 가지고 그렇지. 직접 현업 사람들, 금융권 사람들 만나고 또 테크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가가지고 땡땡땡 요것도 한번 눈으로 보면은 보고 다르죠. 예. 미국 사람 영어 하는 것도 헬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요거 저희가 기가 막히게 네. 딱 만들었습니다. 확정 출발 취소석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잊지 못할 연말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010-8651-5870 이렇게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방 차릴까요? 예, 이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취소석. 자, 그러면 저희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 주말에 보고 오늘 개장부터 또 마감까지 많은 액션을 또 취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아, 또 드세요. 또 드시면 점심 되죠. 같은 저녁 네. 맛있게 드시고 항상 밥은 옳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